안녕하세요. 우리는 문제 거꾸로 질문 많은 이야기들의 질문을 던지며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문지리들의 모나 코코아 어이입니다. 오늘의 동화는 아빠가 날 버리면 마녀에게 갈 테다. 영혼을 팔아 과자를 사 먹을 테다. 뭐라는 거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 그래? 난 왜 그런 줄 알았지? 해석이 네. 자기중심적이야. 모든 건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없으면 헨젤과 그레텔도 없는 거잖아. 그래도 이제 작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네.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줄 요약 부탁드릴게요. 그 알겠습니다. 작가라는 작자가 말이야. 고! 한 줄로 줄거리를 요약해봤는데요. 그 세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서 아버지에 의해 버림을 받은 두 남매가 마녀의 게임에도 슬기롭게 무찌르며 다시 집에 돌아온 이야기라고 저는 정리를 했어요. 이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는데 아이들을 이제 아버지가 산에다 버리죠. 네. 그럴 때 이제 그 첫째가 오빠가 이제 눈치를 채고 그 집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맨 처음엔 조약돌로 길 표시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버림받는 걸 알면서 돌아갈 생각을 왜 하는 거야?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제목 얘기하셨나요? 제목 아니요? 아니, 안 할 건데? 그거야. 하지 말자. 근데 디테일을 제목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목에다가도 네. 우리 팟캐스트 제목에다 제목 쓰지 마. 아, 좋아요. 오케이. 뭐야? 나중에 이름도 얘기하지 마. 알겠어. 오늘 볼드모트 시리즈야.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이름.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버림을 받았을 때는 조약돌이 아니라 이제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리죠. 그때 이제 새들이 그걸 먹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과자집을 발견을 해서 거기서 과자를 먹다가 마녀한테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가 있다가 마녀를 무찌르고 다시 돌아온다. 네, 그런 디테일이 좀 있죠. 네, 그렇구나. 근데 이 동화 선정하신 분이 네, 접니다. 왜 선정하셨어요? 이거 그냥 대충 했는데 대본대로 하면은 잔소리 먹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냥 했어요. 그냥. 그 책 제목 네.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냥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골랐어요. 그냥. 1번 질문. 아버지는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또 해피엔딩에 낄 자격이 있는가? 혹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른과 살아야 하는가? 정도의 질문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질문이 세 가지로 나눠져 네, 있지만 네. 어쨌든 아빠가 제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의 그런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면 혈육의 정이라는 게 되게 끈끈하긴 하지만 끊을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사실 막 그렇게 가족에 대한 끈끈함이 좀 없는 편이어서. 저는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그래요? 때문에 그 그래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자격도 없다. 책임을 다 해야 자격도 주어지고 네. 네, 권리도 누릴 수 있고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예전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던 네. 것처럼 너무 옛날로 그 갔나요? 어린애들이 아버지를 고려장을 시켜. 아버지 해봤자 30대밖에 안 됐을 텐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고려장으로 우리도 가족의 식구 이제 입을 줄이기 위해서 고려장을 선택한 것처럼 이 시대 유럽에서도 기근 때문에 아이들을 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화가 만들어진 건데 이제 아버지 역할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약하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하고 나쁘면 약한 거죠. 약하고 약과 악하고 약함을 위장한 악함인 거죠. 버리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 버리지는 못했고 옆에서 부추기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마지못해 하는 하지만 건 자기 하지만 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기 의지가 그치, 자기도 있었다는 힘들었고 쟤네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양심의 시키겠다고 가책을 하면은 느끼긴 했어도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네, 있잖아요. 네. 항상 충돌하는데. 근데 이게 절대 안 돼 그랬으면은 당연히 안 버렸겠죠. 근데 버렸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새엄마가 들어올 때부터 약간 그런 딜이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림한테 물어봐야죠. 그림 형제한테. 네. 그래요. 일단 그래서 해피엔딩에 낄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데 사실은 뭐 제 삶을 비춰봐도 제 주변 상황들을 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의 주변 네. 상황을 다 비춰봐도 쉽지는 않아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그 오묘한 의무감과
책임감과 아무리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많은 책임감을 이렇게 되는 것 가지고 있죠. 같아. 내가 만약 주인공 남매라면, 왜 우리 이름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주인공 남매라면 나는 아빠에게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맨 마지막이었는데. 근데 연결이 될 네, 수 있을 연결이 것 될수 같아서 있죠. 땡겼어요. 근데 이거를 맞아요. 또 다르게 보면 그럼 현실적으로 네. 동화에서 뭐 버림을 받고 이런 거 하지만 음. 옛날에는 위탁 가정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입양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럼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 더 힘들 때 그게 더 만연했다고 저는 그때는 알고 그랬잖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친척이 있으면 네. 그 집에 아들을 낳거나 이러면 부잣집 친척으로 아, 자기 호적 수양 올리는 그런 아. 아들, 어, 수양 딸 그렇기도 이렇게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가 아이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입양을 보내거나 위탁 보내는 것도 그건 방법인데. 부모의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 죄송해요. 응. 이 얘기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연인 관계에서나 음. 그런 거에서도 사랑하니까 보내줄게가 지금 무슨 다 같은- 개소리야. 근데 이거는 사랑하니까 보내줄게가 아니라 버린 거죠. 이거는 누구한테 맡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버린 거잖아요. 응. 그거는 맡기거나 위탁을 한 게 아니죠. 그냥 버린 거죠. 이거는 문제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예 이 더 사람 무책임하다. 그럼요. 그리고 저는 사랑만 가지고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손가락 그런 빨고 살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내가 능력이 안 되는 네. 왜 아니 왜 부모라면 왜 또 손가락 이게 손가락 빠는 거 아니 문제가 손가락이라서 그게 문제가 그런가? 아니고, 그래?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발가락이면 네. 죄송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수양딸 수양아들로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이해를 해요. 음... 내 자식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 자랐으면 그래, 좋겠다라는 그래. 마음으로 보내는 거니까. 근데 이건 길바닥에 버리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돌아오지 말라고 여러 가지 걔가 이제 살려고 하는 생존 수단까지도 막아버리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가 아니죠. 남도 이렇게 못하죠. 난 저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해피엔딩인 게 참 그치. 마음에 안 듭니다. 나- 그걸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국화 씨 어때요? 국화? 네? 쿠쿠쿠화. 저도 이게 돌아갈 것이냐? 내가 남매라면 저는 돌아는 갈 것 같아요. 아 진짜? 돌아가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빠한테 딜을 걸 수 있는 거죠. 돈 그럴 줄 수 테니까 있지. 노예처럼 살래? 아니면 나갈래? 그러니까 돌아는 어쨌든 갈것 같아요. 아이들이니까 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 아니, 나의- 전 돌아간다고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보면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어쨌든 울타리가 네. 필요하다는 뜻인 거죠. 가족이라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데는 일단은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돌아는 가되 거기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까지는 내가 아닐 것 같다. 아니지만 일단 가긴 가지만 행복은 아니다. 가서 과자집에 그냥 살면 되잖아. 에? 과자집에 그냥 살면 되잖아. 과자집. 그쵸. 그 방법도 있어. 마녀 과자집에 살고 알바몬에 광고를 내는 거지. 집 사르고 합니다. 그 아빠가 지원하는 거야. 와 재밌다. 네버엔딩 진짜. 재밌다. 뭐, 그 아빠한테 복수도 하는 거네요. 비꼬는 건 아니죠? 아이고. 아니, 말투가 재밌다. 표정이 사실 없었어. 표정이 소울이 그래서- 없었어. 진짜 어, 딱 걸렸어. 내가 비꼼을 받은 건가? 오늘 공격 대상은 나예요? 아이, 공격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시작인데 무슨 소리야. 무리를 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왜 지난번에 네. 변호화 증리했을 때 왜 응. 자꾸 내가 말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하냐고 아, 그때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은근슬쩍 좀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삼각형이라서 완전 그게 그죠 맞아요. 누구를 공격하든 어쨌든 한 명이 당하는 구조이긴 해요. 네, 재밌죠 뭐. 네. 그래서 돌아와서 어이 씨는요? 저는 무조건 안 가죠. 음. 만약에 저는 아빠가 나를 버릴 것 같거나 뭐 어떤 새엄마가 와서 나를 버릴 것 같으면 나는 무조건 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물론 마녀의 재산을 탈취.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이제 9살이야. 만약에 10살도 아직 안 됐어. 동생은 6살이야. 네. 그렇게 따졌을 때도 나올 수 있어요? 동생을 데리고? 오히려 그 나이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뭘 몰라서? 뭐 몰라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이 더 무섭지 않을까? 모르니까. 난 누나가 10살이고 더 5살 때 초코파이 2개 주머니 넣고 집 나온 적 있어요. 5살 때요? 누나가 나가자 그래서. 네, 손잡고. 근데 그때 나가긴 한다? 한 번씩 가출을 할걸요? 음. 엄마가 너 이럴 거면 집에 나가!
돗자리 갖고 나가지 이제. 과자랑. 돗자리. 갖고 한 2시간 이게 막 아. 배회하다가 엄마 놀다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겠지만,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 끝까지 이름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이 아이들 조심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미 근데- 다 알아. 벌써 다 알아. 그러니까 친엄마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친엄마는 이혼하고 애들을 버린 걸까 아니면 죽은 걸까? 그러니까 제가 본 거에서는 친엄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네. 그리고 앞에도 그냥 엄마 하다가 두 번째 페이지인가 넘어가면서 새엄마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무슨 책이 이래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 원래는 애들이 이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냥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새엄마였던 건가? 그건 아니고 제가 본 거는 그런 과정까지는 처음부터 없어요. 새엄마로 나오고요. 음. 처음부터 아빠와 스텝마더 새엄마로 나오고 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뭐 버리자고 꼬드기는 장면을 애들이 오빠가 이제 들어요. 듣고 맞아요. 나서 조약도를 주고 준비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안심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는 준비하지 못했을 때 조약도를 주울 수 없게 새엄마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새엄마가 어디서 왔는지 언급은 없고 그냥 시작부터 새엄마. 그리고 친엄마가 없는지도 부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새엄마라는 인식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살면서 그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미리 뭔가 좀 준비를 하거나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나갈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마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산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이거를 아빠랑 물론 얘네가 나눴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이 재산이 누구의 명의였을까? 아빠의 명의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아빠한테 용돈이나 조금 주면서 살라고 하는 걸 수 있지만 내가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는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모나 맞아요. 씨가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해피엔딩의 주인공. 책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의 주어지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 맞아요. 음. 가족이라는 건 좀 미묘한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어쩔 수 무한한 없는 남이긴 한데 내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신이 남에는- 아니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타인인데도 타인보다 훨씬 가깝고 그 참 애매한 가끔은 나 자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게 가족인 것 같은데 어쨌든 책임을 하지 못했으니 그에게는 그냥 애들을 낳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그냥 동시에 부여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죠. 굶어 죽더라도 차라리 파는 게 아니라 부잣집에 보내서 다시는 못 보는 삶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식의 방법이라도 써서 애들을 잘 살게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내기 위한 희생 감수라면 오케이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들이 9살이거나 뭐 10살이거나 하더라도 조약돌을 놓을 수 있고 가서 마녀를 속여서 마녀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영민한 애들이라면 그 돈으로 이미,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해요. 그래. 근데 거기에 또 이 동화에 나왔던 것처럼 새들이 걔네들의 뭐 빵 부스러기를 물어간 것처럼 네. 그들의 돈을 또 물어갈 세상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뭐 그렇죠. 그것도 잘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라서 다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모르겠어요. 좀 더 영리하게 나의 울타리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줄 사람한테 가고 네. 재산은 숨겨놓고 그러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음. 사실은 나를 버린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정신적으로 쉬운 일은 또 아닐 것 같아요. 마녀 집을 애들이 별장으로 놔뒀겠네. 뭐 그랬을 재산 수도 놓고. 마녀가 죽으면서 그게 사라지지 않았을 거야. 마법이 쓰인 집인데 아닌가? 사라졌을 것 같은데 마녀가 이게 만약 매지컬이 진짜라면은 마녀가 죽었으면 그 집도 사라져야지. 어쩌면 마녀가 한 땀 한 땀 지었을 수도 마녀가 취미가 베이커리였을 수 있죠. 베이킹. 마녀 베이커리. 자 일단 그럼 우리 요 얘기 요 정도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요. 마녀의 과자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왜 과자집이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네. 그런 청소년들의 가출이나 아니면 버림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그냥 선명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뭐 네.
뭐 부정할 수 없겠죠. 거의. 어. 그래서 이게 마녀의 과자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었을 때 보통 같은 또래의 범죄 집단에 속한 아이들이 각 가출한 아이들을 유혹해서 같이 살자. 너네 부모가 너네 책임을 다 못했으니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대한 가족 같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여관방이나 아니면 작은 원룸이나 해서 하면 몇 명씩 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뭐 성범죄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저는 이 마녀의 과자집이 유혹이야 유혹. 유혹인 건데 그 아이들이 갖지 못한 울타리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과자라는 건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네. 그러면 알바 같은 거 할 때 숙식 제공해드립니다. 뭐 한 달에 얼마 수익 보장 이런 것들로 유인해서 그 그쵸. 집으로 그렇죠. 모이게 하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을 데리고 와봤더니 애들이 거기 가봤더니 나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들 나를 이용해 먹는. 근데 부모보다 더 악한 애들이었던 거지. 같은 또래고 동병상련이지만 더 악한 애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마녀가 꼭 그 집에 아이들만 있었나? 마녀의 집에도? 그러니까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그 언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많은 아이들을 잡아먹은 어른들은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유혹하기 가장 쉬운 대상이고 내가 공격하기 가장 쉬운 대상이고 약한 존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유혹하기 쉬운 대상.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노인 또는 맞아요. 뭐 판단이 흐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그쵸, 것처럼 그쵸. 이 과자집이라는 거는 아이들에게는 과자집이고 우리 성인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돈 집일 수도 그래서 좋은 보아집일 수도 그래서 있고. 이제 생각했던 게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변하는 집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쵸. 그래서 누군가 과자집을 본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그걸 먹고 싶어서 가지만 성인들은 과자집을 봤을 때 저걸 장사 한번 해볼까? 뭐 그럴 수도 상황일 있네. 수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네.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니까 같은 걸 보여주더라도 자기 목적에 맞게 물건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은 보화로 되어 있다고 하면 금이 좋은 줄 아는 사람은 금 팔아야겠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서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그냥, 있고. 그러니까 이 과자집이라는 거는 그 보는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리게 만들어놓은 그게 매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그냥 딱 과자집의 상징성은 유혹. 유혹이죠. 그렇죠. 유혹할 수 있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그걸 채워줄 채워줄 수 수 있는. 있는 어떠한 채워줄 거라고 보이는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더 아무것도 큰- 없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어. 왜냐하면은 어떤 대가 없는 제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네, 그 네. 대가라는 걸 뭘로 받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항상 프라이스는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과자집은 저 같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왜냐 과자를 안 좋아하거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일 수도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과자집이 아니라 다르게 보여야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본인 이제 나는 이 얘기를 잠깐 해봐야겠네. 옷가게만 그러니까 옷가게면 거기가 옷가게였으면 쿡한 들어간다. 난 들어가. 모나 씨는 옷가게였다. 그 내가 그 지금의 아이들이냐 네. 어른이 돼서냐의 그것도 중요한 지금. 거고 지금 내 나이에 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니 내 나이라고 하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그죠. 어. 뭐 나이를 못 밝힐 건 아니지만 네. 뜬금없어서 말하고 싶지가 않네. 그리고 나이를 밝히면 어차피 지금 다 또래라서.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저 같으면은 글쎄요 그냥 가장 실용적인 돈이 있으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뭐 어릴 때 뭐 너 나중에 뭐 누구랑 결혼할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슈퍼마켓 뭐 딸이요, 뭐 사이다 공장 뭐 아들이요, 뭐 이런 얘기도 저는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진 거를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는 면에서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면, 좋아하는 과자들로 만들어진 집은 행복일까 감옥일까? 혹은 행복의 조건은 뭘까 같은 얘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었지만 뭘 생각하길래 벌써 살살 묻는 거지? 머릿속에? 아까 했던 얘기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이 씨는 항상 행복하지 않다 얘기를 네네. 하는데 여기서 내 얘기 때문에 실실 먼저 웃고 있었던 거구나. 행복이라는 거를 이렇게 궁금해하고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제가 질문 봤을 제가 한 거예요? 아닌가 누가 한 거지? 전 안 했어요. 어. 네, 그럼 전해요. 네, 그렇죠. 한 거고 어. 그다음에 저는 또
그런 거예요. 항상 즐거워 보이고 유쾌하고 농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하지? 음. 저것도 일종의 허세 같은 건 아니야. 아니야. 컨셉으로 가는 어, 거야. 컨셉. 그러니까 나는 되게 없어, 고뇌에 컨셉. 빠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 아까 내 얘기했잖아. 인생은 공격은 불행해.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라니까. 내 인생은 불행해 그러면 왠지 사람이 아니야. 저는 마음이 자 짠하다? 들어보세요. 불행하지 들어보세요. 않아.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내가 행복이 없는 건 불행이 없고 싶어서예요. 그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게 내가 대변이야. 아니야 그게 맞아 맞는 어.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어서 입 밖으로 내서 기억을 하려고 한 노력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불행이 너무 없으려면 집착하지 그러니까 않으려고. 불행이 없으려면 행복이 없어야지 불행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행복사에 불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행복이어서 불행이 생기는 거라면 행복이라는 기준을 갖고 싶지 않아요. 불행이 그래서 없게 행복도 하기 없고 위해서. 불행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감정에서 막 되게 그 업앤다운스가 별로 그게 없고 없구나. 없고 평온한 싫은 게 상태구나. 없고 근데 엄청 좋은 건 없어요. 그런 면에서 행복이 없다고 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책을 읽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인 거예요. 항상 내가 뭔가를 이뤄내거나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고 생각한 걸 구현하는 걸 보고 싶고 그런 면에서 감정적인 어떤 구현되는 걸 행복보다는 봤을 때 기분이 좋고 그냥 기분이 좋은 정도지만 행복해 이게 사는 거지 이런 거에 없어서 그렇구나. 그게 행복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좋으면 그냥 행복이야? 행복인 거거든요. 네, 그냥 저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도 걸리고 네. 뭐 다들 우울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제가 지금 너무 평온한 상태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불안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있으면 나는 행복하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죄송해요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지칭하거나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면 저는 그 감정이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한 감정이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feel good이라고 할 때가 있고 feel happy가 있으면 good과 happy는 다른 거니까 그냥 좋다 행복하다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걸 그렇게 굳이 구분하지 않는 거죠. 구분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모나 씨 입장에서는 행복과 좋다의 경계가 가깝거나. 네, 가깝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 스스로. 일부러 더. 그러니까 의식적이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그 지난번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못 만났던 동료 작가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작가들을 만나면서 직업이 작가신 거군요. 그렇구나. 네네.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프리뷰어스. 오케이. 여기서 또 예고편이. 이렇게 무심코 얘기를 한다니까요. 본명 얘기한 적도 있는데 뭘 그래. 그래가지고 딱 만났는데 이제 카톡으로 약속을 잡고 해서 딱 정하자마자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거기서 그냥 기분이 좋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꼭 그 약속을 만들어준 친구나 아니면 단톡에다가 뭐 너네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설렌다거나 아니면 나 설레지 않는데 아니요 설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표현을 하려고 한다는 면에서 네. 그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뭐 좋은 감정을 되도록이면 숨기지 않는 편이에요. 말을 해주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좀 같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긍정적인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뭐 나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고 내가 행복해지려는 노력일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사실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때 진짜 그걸 느껴 산다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행복이란 단어하고 슬픔이란 단어가 있으면 슬픔이 훨씬 더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인간 인생에서. 근데 그 메이저라는 게 양으로서의 더 큰 부분이에요? 아니면 우선순위에서의
메이저예요?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람이 느낄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슬픔이 더 슬픔인 거 크게 크게 느껴지는 것 느껴진다. 같고 행복이 오히려 기준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의 깊이로 말하면 슬픔이 더 깊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힘들고 우울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더 깊은 작품을 맞아요. 만든다고 한다면 네. 모든 이별은 창작의 사람, 창작의 재료. 네, 그런 얘기가 기폭제. 있잖아요. 어. 그래서 뭐 그것도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해요. 저도 우울에 네. 빠지면 되게 깊이 빠지는 편이라. 근데 요즘 들어 생각을 해보면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 맞아요. 네, 네. 기쁨이랑 그것 때문에 제가 슬픔이랑 노랑을 이제 행복이라고 아 쓰는데 그런 거구나. 왜냐면 보진 않았는데 뭐야? 아까 본 나보고 건 뭐라 아닌데, 하더니 본건 안 본 아닌데. 거하고 아는 차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본 건 아닌데 이제 거기서 누가 본 친구가 노랑이 행복이라고 나타난다. 그럼 저는 내 인생 행복은 없기 때문에 그림 그릴 땐 노랑을 써야겠다. 이렇게 돼서 노랑을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뭐라 해야 되지? 나는 노랑 같은 사람이구나. 저렇게 슬픔에 공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발금이가 항상 하는 게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저렇게 생각해봐, 왜 그렇게 생각해? 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슬픔이의 그런 감정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종의 강요, 폭력 그거 그쵸, 되게 그것도 폭력적인 폭력적인 건데. 언어 폭력, 네, 그 감정 생각이 언어 폭력일 들었어요. 수도 있겠다. 내가 너무 의식적으로 행복 행복하려고 강요.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제 자신을 즐겁게 해주면 네, 저한테는 네, 좋은 것 같은데 가끔 부족함을 느끼죠.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에 공감을 못 해주나? 이런 생각. 그래서 예전에 그렸던 그림 제목이 그게 이제 그 잡지 만들 때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누가 보면 화간 줄 알겠어요. 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맞는 취미로 것 같기도 그래서 그 잡지 만드는 거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옛날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아, 맞아요. 영화로 이제 네. 작업을 하고 그거 할 때 그렸던 그림이 이제 모두에게 아름다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강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뷰티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그 압박감 자체가 아름답지 않다고 이제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착한의 신드롬 같은 건가? 신드롬 같은 건가? 뭐 그럴 수 있죠. 우린 아름다워져야 해. 뷰티풀 마인드를 가져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확실히 제가 감정 기복도 심하고, 네. 그러니까 평온할 때가 되게 저한테 기쁨인 것처럼 이게 심하니까 좀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울에 빠지면 진짜 깊어져요? 예. 그러면 이런 것 같아. 불출 감정이라는 이런 게 게 바이브가 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폭이 저는 이렇게 커요. 큰 사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10년 전에 행복 전도사 그 부부가 자살했잖아요. 아, 굉장히 그래요? 상징성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맞아요. 다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의 어떤 즐거움이 높은 사람은 슬픔의 깊이도 깊을 깊은 것 거라는 같아요. 게 그래. 그러니까 행복이 없으면 슬플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보통 굉장히 밝은 날에 보면은 그림자가 굉장히 짙잖아요. 네. 하나 했어. 이건 미리 얘기한 거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진짜 밝은 날일수록 뭐 바위 뒤라던가 건물 뒤에 보면은 정말 깜깜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든 삶이든 다 그렇구나. 누가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의 그 불행의 깊이도 되게 크고 한 사람 안에서 행복이 크면은 불행의 깊이도 정말 크구나. 그거를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런 그쵸.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조금만 좋은 게 있으면 표현을 더 행복해 이러고 사는 걸 수도 있고. 그렇구나. 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멘트 2개 정도 하고 말 2개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 건데 제가 단 거를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쩌다 아까 뭐 베이글 먹을 때 크림치즈랑 잼 같은 거 좀 먹긴 하지만 의식적으로 단 거를 최대한 안 먹으려고 어느 시점에 했냐면 무슨 책을 읽다가 어린애랑 어리석은 사람은 단 것만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하고 그때부터 단 거를 끊었어요. 원래 줄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좋아했죠. 저 밥 대신 사이다 먹고 물 대신 진짜요? 사이다 먹고 살았으니까. 오. 근데 저는 항상 내가 그러니까 똑똑해지지 못하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 불안함이 있으니까 책을 읽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책을 엄청 읽으시잖아요. 예, 뭐 좋아하는 편인데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린애와 어리석은 사람은 단 것만 좋아한다. 그래서 그래서- 제목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제목인지 예.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허니와 클로버라고 그 미대 애들 얘기 나오는 한참 인기 있었던 꽤 그거 옛날이지만 애니메이션 말고 실사도 있지 않아요? 영화 영화. 그 저기 누구지? 아오이 아오이유 어. 나왔던 그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냐면 다 같이 야외에 나갔다가 우리 네일 클로버 찾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그 멘트랑 자막이 뭐가 나오냐면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고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인데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저버린다는 네. 게 나와요. 맞아요. 그 한동안 어, 되게 네. 유명했었죠. 그런 말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음. 자, 뭐 더 이 질문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금수저와 흑수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가 금수저 한동안 이게 참 진짜 저도 이거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차피 다 뭐 했겠지만 이런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네. 그게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네네. 음. 프로그램 안에 있는 코너로. 아, 네. 그때 이제 첫 번째 주제가 흑수저였어요. 오. 네. 근데 그것도 흑수저라는 것도 기준이 그럼요. 다 개인의 기준이죠. 네. 다르니까. 근데 흑수저가 흙을 퍼먹은 수저인 거예요? 아니면 흙으로 흙으로 된 만든 수저야? 흙으로 된 수저. 흙으로 수저를 만든 단단하지 못하니까 밥 먹기 힘든 거지. 그렇죠. 수저? 아, 그리고 그런 의미요? 흙 자체가 그러니까 도자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냥 음. 흙으로 빚은 수저는 볼품도 없고. 많죠. 나는 어. 흑수저는 흙을 퍼먹는 수저고 그 은수저가 은을 퍼먹는 수저인 줄 알았는데. 금으로 된 수저, 흙으로 된 수저. 금도끼 은도끼네? 그러니까 이거의 도구인 거죠. 도구의 자체의 퀄리티가 어떤 퀄리티냐.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만큼 잘 퍼지고 좋은 그 도구를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죄송해요. 금이 물렁물렁하잖아. 금 자체가 가치가 있고. 아, 그래요? 혼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얘기하세요. 모나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뭐 모나 씨, 네. 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였죠? 나한테 등 돌렸다. 아 그런 말 있잖아요. 흑수저, 금수저에 대한 얘기를 네. 해보긴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기준과 음. 외국에서의 중산층의 기준이 네.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평에 사느냐, 음.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 네. 무슨 차를 몰고 다니느냐 이런 것들이 중산층의 기준이 된다면 네. 이게 되게 이슈가 됐어요. 외국에서는 뭐 한 달에 뭐 책을 몇 권 읽느냐, 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헐. 이런 식으로 중산층을 오히려 만약에 이것만 갖고 얘기하자면 오히려 어떤 정신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동양보다 네. 서양에서 그런 이렇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자본주의가 먼저 발달한 서양에서 그치. 판단하는 기준이 오히려 동양에서 할 것 네, 같은 사상을 가지고 어. 행복 기준을 판단한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시죠. 네네네. 뭐 그렇게 요 얘기만 놓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게 볼 응.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겠죠. 그게 동양적이다 서양적이다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중산층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수치화되어 있고 남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중심이 된다면 네. 어쨌든 그쪽에서 보여지지 않는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에 근데 이것도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책을 몇 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면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걸 경제적인?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게 밑받침이 되는 그러니까 건데 그게 뭐냐면 한 단계를 더 나간 거죠. 우리나라고 그 서양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흔한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쪽을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네. 거기는 그쵸. 자연 자원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인적 자원이 아주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는 게 우리들끼리 인간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수치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고 나눠야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고. 학벌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인적 자원끼리 싸워야 되는 거라면 그쪽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싸우지 않더라도 먹고 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젠 지금 살만하니까 욜로족도 생기고 자기 삶을 조금 더 그다음에 work life 욜로족은 balance였나? 살만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욜로족은 살만하지 않고 내 꿈을 더 이상 펼칠 수 없기 어차피 때문에 미래는 지금의 없으니까. 삶에 You live only once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즐겨라라고 하니까 그쵸. 지금의 나의 행복 치수나 나의 감정을 더 행복하게 뭐 살자 그런 뜻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에 그러니까 그게 충실해라. 외국의 욜로와 한국의 욜로는 또 그렇다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욜로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넘어온 거기는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만든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지금 살만하니까 욜로를 하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청년들의 자조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럴 내가 수도 더 있겠네. 이상의 취업을 할 수가 없고 큰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면은 통장 잔고를 많이 만들어서 난 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노력해도 내가 죽을 가질 수 때까지 있는 게 가질 수 없으니까.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그쵸. 내 행복을 확실하게 해줄 작은 것들에 투자하겠다가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기준은 그거였어요. 먹고 사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졌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난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때 의숙주 해결이 먼저 6.25 보릿고개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아, 네네네. 근데 지금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네. 네. 주택 문제는 지금도 문제긴 하지만 네. 먹고 입는 거에 대해서는 결핍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살만해진 거라라고 하고 있고 제가 그렇다고 뭐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윤택함을 살려고 하는 거고 80년대까지만 해도 일하고 돈 버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구타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돈만 벌면 되니까. 그리고 돈이 벌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학대나 정권적으로 이런 것들도 그러려니 난 돈부터 벌겠다가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먹고 입는 건 되니 좀 더 윤택하게 살아보자라고 해서 행복을 나누는 기준이나 가치가 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좀 미국보다 늦게 돼 있으니까 네. 선진국이 먼저 그런 쪽으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 건가?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명품백을 사면서 한 끼를 삼각김밥 아, 때우는 네,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내가 정말 살만하기 때문에 명품백을 사는 게 아니라 난 어차피 저거를 돈을 모아서 내가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될 때까지 저걸 못 산다면 차라리 어차피 나중에도 나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희망이 예전에는 없지. 내가 지금 배를 골고 살면은 집이 생긴다는 그렇죠.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우리 세대를 시절에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 그런 얘기를 하고 슬프다. 있는 상황 소름. 나 왜 이렇게 자꾸 소름 돋지? 에어컨 틀어서. 에어컨 죄송해요. 자, 그럼 우리 돌아와. 어쨌든 우리가 욜로 얘기나 그런 얘기 아니라 그쵸, 그쵸. 금수저 흑수저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네. 중산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금수저, 흑수저라는 것 자체가 내가 중산층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두고 나누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어떠세요? 거예요. 중산층이세요? 모나 씨?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면 본인이. 아니 자기 삶이 중산층의 레벨 중산층을 생각해요. 정말 웃긴 게 저는 직업상 이것도 되게 기복이 커요. 어떨 때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했다가 네. 어떨 때는 이러다 그럼 모나 씨도 기준이 돈이네요. 그쵸. 근데 그게 그러면 근데 제 행복을 결정짓는 건 그런 상황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했다가 그런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할 수 있어. 네. 그럼 내가 이 정도로 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되는 거지라고 또 다시 낮춰져요. 그러니까 그 매번 바뀌는 거야. 끊임없이 재조정을 해야 되는 그쵸, 거구나. 그쵸. 그 포지션마다. 조정 상태. 예. 그러면 훨씬- 그게 기다려 보세요. 자, 모나 씨. 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역할도 아닌데. 완전 맡아 하시던지. 그 뭐야? 프로그램마다 그게 페이가 많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청자들을 위해서 나만 다 밝혀져. 아니야. 물어봐. 뭐 학원 매출 물어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죠. 프로그램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죠. 매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수기 성수기? 그쵸. 비수기 성수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작가마다 프리랜서의- 아니면은 시즌 자체가 요즘에 예전에는 한 프로그램을 한 몇 년씩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시즌제로 가다. 시즌제 뭐 12회 하면은 12회면은 4주씩 나누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럼 기획 기간까지 합해가지고 해도 6개월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 프로그램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또 이렇게 공공하게 살다가 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일에 치여 살다가 다시 공공하게 살다가 그게 근데 이 프리랜서의 삶이다. 공공하게 사는 동안 다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는 기약 자체가 없으니 그쵸. 프리랜서지. 지금 내가 여윳돈이 있다 하더라도 막 다 못 쓸 수 쓰지. 없는 거죠. 그쵸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가 사람들의 어떤 심정일지
돈이 많을 때가 어떤 심정일지를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어떤 페이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예 적금을 꾸준하게 넣는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적금을 넣었다가 깰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쵸. 많이 오기 때문에 아예 안 넣는 건가? 안 넣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래요? 네, 안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요즘 세대가 우리 윗세대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한대요. 우리 오히려? 세대가요? 네. 우리 세대랑 우리 밑세대. 전축이야 저축률이 아니면 엄청 높아요. 연금이야? 저축. 왜지? 적금을 드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대요. 저도 그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이자도 이렇게 낮은데? 이자도 낮은데 원금 손실은 없으니까? 그쵸? 우리나라가 더, 없는 거야. 더 아끼면서 산다는 거야. 큰 그런 돈에 의미에서. 투자도 못하고 큰 것에 네, 투자도 네, 네. 못하고 궁상밖에 사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삼각김밥, 음. 도시락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 사실 건강에 별로 안 좋다라는 네. 인식도 있었고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 하겠지만 내가 직접 음식을 해 먹는 것보다 사실 그게 더 싸게 먹혀요. 그쵸. 그리고 그냥 그 정도면 만족을 하는 거야. 음. 나머지 돈을 저축을 하고 그 대신 그 돈을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내 그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욜로라는 게 풍족한 상황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해요. 거죠. 그렇구나. 음. 그래서 본인은 흑수저는 때에 따라 다른데 중산층이 됐다가 아니다가. 아니다가 그렇죠. 코카 씨는요?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물어보려고 그랬지? 네. 응. 네, 결론 지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유? 얘기해 주시죠. 유? 저는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흑수저를요? 아니 중산층에 대한 아. 개념을 사회 시간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때 그러셨거든요. 잠깐만. 초등학교라고 했어요, 지금? 초등학교 왜 이래? 깜짝 놀랐잖아. 정말 자, 네. 그 시절에 오케이. 혹시 누가 듣고 있으면 네. 어이 씨한테 좀 네. 댓글 좀 달아줬으면 깐족거리지 말라고? 오케이. 그때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네. 여기서 자기가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잘 살고 못 살고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산층에 대한 인식이 되게 자기 스스로가 중산층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신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못 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90년대니까 그때 90년대에 중산층이라고 하려면은 더 높은 클래스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난 중산층쯤 돼라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근데 그거는 나쁘지 않은데. 자기가 스스로를 조금씩 높여서 생각하는 편향도 있는 거라. 그게 이제 우리가 뭐 7, 80년대를 지나오면서 developing country에서 developed country로 가는 발전되고 있는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발전된 나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체감을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잘 살지 이렇게. 그치. 불과 자기가 느끼기에는 1, 2년 전보다 훨씬 잘 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전이 우리가 전시 상황이었고 피난 상황이었고 워낙 못 살았었으니까 너무 비교가 크죠. 그쵸. 차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기에는 너무 편차가 힘들고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경영 공부를 하다가 배웠던 게 전 세계 인구에서 수입이 상위 1% 되려면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찍어보세요. 상위 1%? 전 세계 지구인 한- 중에 상위 1%. 한 4천? 5천? 여기는 4천, 5천, 4천만 원이요? 5천 연봉이. 연봉이.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1%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기준에. 왜냐면 이게 전 세계니까 아, 다 그렇지, 포함해야 그렇죠. 되잖아. 다 포함해야 돼. 3, 400도 많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라고 해서 빌 게이츠나 막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한 몇 조는 돼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전 생각했어요. 세계. 어이 씨가 비슷하게 맞췄어요. 어, 3천 좀 넘어요. 그러니까 오. 우리가 3천 이상 벌면은 전 지구인 세계 1% 되는 거야. 그렇네. 그러면 살만한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부를 하더라도 10,000원이면 뭐 누구누구는 일주일 어디 한 뭐, 달에 식량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좀 기부 좀 해달라 이런 얘기 많으니까 우리한테 뭐 한 달에 10,000원이 뭐야?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중산층이란 개념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 기준이 다르죠. 다르다라는 근데 거죠. 우리가 계속 그 중산층의 기준을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형편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어쨌든 외국에서는 그런 문화적인 기준이 아니다. 걸로. 근데 어쨌든 그 문화적인 것도 돈 있어야지.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 단계 그- 더 발전되는 맞아. 거죠. 이제 요 얘기를 하고 뒤에 마무리로 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그러니까 음. 그 알리바바 마윈 음. 회장이 한 말 중에 네. 가난한 사람들 비하할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언제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일찍 일어나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다. 음.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한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삶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건. 아, 그럼 비난이 아니네요. 비난이 아닌 거죠. 네, 비난이 아닌 그러니까 돈을 더 적게 버는 거를 감수하더라도 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중산층 얘기할 때 책 읽을 수 있는 여유나 그런 얘기가 이거랑 연결인 것 같아서 맞아요.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들이라고 책을 읽고 싶지 않고 거- 그들이라고 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네.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최초의 인간에서 최초의 인간. 어떻게 서술 알버트 까미. 작가 네. 네, 감사합니다. 최초의 인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기억, 다양한 기억이라는 건 부자들만을 위한 사치품이다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다양한 기억이랑 다양한 다양한 경험 그렇죠,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기억조차 다양할 수 없다라는 맞아요. 서술이 너무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어른들이랑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힘들었던 기억만 자꾸 꺼내고 내가 고생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좋았을 때가 언제야라고 하면은 너무 어릴 때 얘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때는 아직 그런 고생을 몰랐을 때 철없던 시절 그 얘기인 거죠. 아니면은 본인의 어떠한 행복이 아니라 남으로 인해서 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라고 네.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네가 뭐 걸었을 땐 그렇겠지 아, 그래, 이런 그래, 느낌인 그래. 거지. 나의 다른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오롯이 개인으로서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그쵸. 관련된 경험. 뭔가 그러니까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 네, 정도까지는 네, 될 수 네. 있을지 몰라도 음. 나의 기쁨을 찾기 위해 오롯이 노력했던 경험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는 잘 없죠. 근데 이제 그렇구나. 우리는 학력이 높아지고 배우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워낙 네. 그 부모님들의 그런 학구열이나 이런 거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개인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에 좀 더 몰두해 있으니까 저는 욜로에 사람들이 네.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형편도 안 좋지만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욜로가 생기는 거긴 하지만 네. 그렇구나. 네. 어쨌든 많이 알고 있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마무리를 지으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도 말했지만 금수저 흑수저가 금으로 만들어지고 뭐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금을 풀 수 있냐 흙을 풀 수 있냐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그 재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수저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다면 항상 그 자수성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내 숟가락을 내가 만들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그 옛날에 또 어렸을 때지만 그 막노동 같은 거 할 때 미장 하시는 분들은 흑선 그때 우리 얘기한 적이 있어서 흑선을 그분들은 사서 안 쓰고 레벨이 올라가면 자기 걸 자기가 만들었어요. 도구를. 경제 오르는 거야. 갈매기. 그러니까 검성들은 검을 자기가 만드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흑손이나 수저를 뭐가 됐든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요런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 코너 속의 코너 국화의 메이팅 북스 빠밤. 국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라는 책이고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뭐 완전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하버드까지 입학한 하버드 참 좋아해. 저 좋아해요. 네네. 하버드 좋아해요. 하버드 머리 짜 좋은 사람 좋아. 하버드 짜 들어가면 무조건 책을 산대요. 아 진짜? 응. 그거 읽어보셨어요? 예전에 진짜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거 옛날 책이죠. 너무 옛날 책이다. 옛날 책이죠. 네, 옛날 책이 저도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 네. 나는 새벽 4시 반이 처음이야. 하버드 책은. 아 그래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그 사람 막노동하고 뭐 이러면서 서울대를 간 거죠. 차석 들어갔던 분. 차석이었어요. 차석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고생하고 뭐 몸이 다 망가져라 일하고 공부하고 해서 네. 갔다. 근데 공부가 제일 쉬웠다. 왜냐면 다른 게 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분 공부를 해서 가신 분은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에세이를 써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이 사람의 형편이 우리 여기 동화 주인공들처럼 굉장히
안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한 흑수저 중에서도 그런 흑수저가 없는 부모가 이제 마약 중독자에다가 버려진 집에서 힘들게 살아오면서 학교도 다 못 다니고 안 다니고 집 나가고 자기 스스로도 마약을 하고 이런 삶에서 결국에는 공부를 해서 그다음에 자기 삶을 에세이를 써서 이렇게 결국 하버드까지 내용 다 읽어도 되나? 이런 식의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남들이 우러러 보는 위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까 흑수저나 금수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타고난 것이 흑수저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이것은 금수저였구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저의 연금술이라고 볼 수 있겠다. 괜찮은데? 왜냐하면 연금술이라는 게 돌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해서 금으로 만드는 게 연금술이잖아요. 그런 거네. 그래서 책 연금술사가 꿈이 없는 꿈을 가지고만 있거나 없는 나 자신이 돌이고 그 꿈을 찾는 과정을 연금술이라고 해서 거지. 그거를 자아의 신화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 책을 그래서 가지고 온 이유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의 삶을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 해결했던 뭐야. 끝나서 죄송해요.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 뭐야.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뭐 출간된 지는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문득 든 비슷한 거예요. 네. 뭐 메이팅 북스라고 하시는데 여기 네. 제가 끼어들면 안 되겠지만 왜 안 돼요? 끼어들면 안 되겠지만 이 헨젤과 그레텔을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제가 끝까지는 안 봤는데 어쨌든 그 거의 학대에 가까운 방치를 하는 부모 밑에서 세 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가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어느 나라 거예요? 이 제목이 왈라비 가족이라는 뭐지? 넷플릭스에 지금 그냥 볼 수 있는데 코리아의 미드예요. 아니 애니메이션이라고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짜리 왈라비 가족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를 속여가지고 되게 오지로 여행을 보내요. 네. 그게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판 고려장이야? 자기는 안 가니까. 근데 이제 워낙 그들의 삶만 고려 대행사가 있었네 그러면. 여행 가는 것도 자기네들이 다 꾸며가지고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해서 여행 가이드도 자기네들이 만드는 애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아이가 부모를 버리고 거기에도 그게 나와요. 과자집이 나와요. 근데 과자집을 부모를 버린 다음에 애들이 만드는 과자집이야? 아니면 부모가 가는 게 과자집이야? 그거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아니 부모는 여행을 떠나는 거고 과자집은 걔네들이 이제 집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는데 그거를 감행하고 이게 바깥에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바깥을 둘러보러 나와요. 거기서 이제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과자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과자집도 나쁜 집이 아니야. 근데 제가 끝까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티브가 되게 비슷한 맥락 현대판이 맞는 거예요. 네, 현대판인 것 같아요. 왈라비 가족. 왈라비 가족.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얘기는 하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나는 런던에서 사람 책을 읽는다라는 책 들어오셨어요?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사람 책? 그러니까 이게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 인간 자체가 각자의 삶이 책이다.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라서 그 어떤 그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사람 책을 빌려드리는 휴먼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거기 가면 다양한 직종과 나이의 사람들이 책을 대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게 시행이 됐었는데 파고다 쪽인가 노인분들 그래요? 이야기 듣는 거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비판이라기보다는 너무 좋은 직업의 사람들과의 직업 체험 같은 것만 되니까 맞아요. 아마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실시되고 말았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각각 한 권의 책이다. 문지리들은 세 권의 책이 모여있다. 너무 거창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다음 녹음은 크루 소개와 사적인 토크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수다를 떠나 궁금하셨다면 다음 에피소드를 오늘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전 얘기 안 했어요. 저도요. 학원 대출이라면서요. 무슨 학원인지 모르잖아. 그러네. 그렇잖아. 뭔 줄 알고. 자,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를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결국 네. 오늘 아까 그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오케이.